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52살 된 보험 설계사 아줌마이고 두 남매를 둔 엄마입니다. 요즘같이 더운 날 엄청난 서류 가방을 들고 지하철이며 버스를 타고 고객님들을 만나러 다니는 게 많이 힘든데 몸은 이렇게 힘들어도 제 나이에 일을 할 수 있다는 즐거움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동안 살면서 시댁 식구들 때문에 너무 많은 시련을 겪고 너무 많은 아픔을 겪었는데 지금은 제 인생에서 그 사람들이 사라지고 나니 이렇게 개운할 수가 없더라고요. 남편과도 시댁 식구들 때문에 늘 마찰이 잦았는데 그런 게 사라지다 보니 부부 사이도 더 돈독해진 것 같아요. 이젠 애들도 다 키워놨으니 남은 인생은 어떻게 하면 곱게 늙을까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결론은 저희 시어머니처럼은 늙지 말자 하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 정도로 저희 시어머니는 인생을 아주 잘못 산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지금은 언감생심 저희한테 연락도 못하고 있어요. 저희가 연 끊고 산다고 했으니까요. 연을 끊게 된 계기는 사소한 사건들이 모여 엄청난 사건이 돼 연을 끊게 된 거죠. 저희 시어머니는 그 당시에 분치고 자식을 그리 많이 낳진 않으셨는데 아들 둘에 딸 하나를 낳으셨어요. 근데 큰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아주버님과 저희 남편만 남게 되었죠. 시어머니는 큰딸이 떠났지만 아들 둘만 있으면 어떠한 것도 무서울 게 없으셨대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장남인 아주버님을 아주 끔찍이 생각하셨어요. 시어머니한테 아주버님은 아들이지만 아들 이상의 존재로 때로는 남편도 됐고 때로는 본인 친구도 되는 그런 존재였다고 했어요. 그래서 공부도 아주버님만 악착같이 시키셨는데 아주버님 하나만 잘 되면 된다고 빚을 져서 대학까지 다 보내셨대요. 저희 남편도 머리가 그렇게 나쁜 머리는 아니라 본인도 공부를 해서 공대에 들어가고 싶었었다는데 시어머니가 남편한텐 중학교만 졸업시키고 바로 공장에 취직을 하라고 했대요. 이유는 딱 하나, 형의 학비를 벌어가지고 오라고 한 거였죠. 나중에 장남이 잘 되면 너도 다 먹여 살린다고. 너는 공부할 필요 없으니 네 형 뒷바라지나 하라고 했다는데 그때 당시 어린 남편이 뭘 알기나 하나요? 그냥 어머니가 시키니까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유난히도 저희 남편을 참 미워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시어머니한테 왜 그렇게 저희 남편만 미워하냐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 본인이 저희 남편 가셨을 때 시아버지가 바람이 나서 그 여자랑 도망을 간 적이 있었대요. 근데 그게 저희 남편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본인이 임신하지 않았어도 시아버지가 바람이 날 일도 없었고 도망을 갈 일도 없었다며 저희 남편 태어나고부터 부부 사이도 멀어지고 더 이상 임신도 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흉물이라며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미워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어린 남편에겐 일찌감치 돈을 벌라고 했고 그 돈으로 아주버님 공부를 시킨 거죠. 남편은 어떻게 하면 엄마 사랑을 받을까 공장에서 주는 별식까지 챙겨와 형한테 줬다는데 한 번은 그걸 본 시어머니가 저희 남편 손등을 회초리로 엄청 때렸대요. 그 더러운 기름때 묻은 손으로 장차 큰 사람이 될 아주버님한테 먹다 남은 음식을 줬다고요. 어릴 때부터 차별에 길들여진 남편은 지금까지도
본인 형의 말이면 꿈뻑했고 시어머니의 말이면 대들지도 못했어요. 근데 저라는 별종을 만나고 남편도 서서히 변화가 생긴 거죠. 저랑 남편은 둘 다 학벌도 짧고 직업도 그렇게 좋지가 않아 조건 볼 것도 없이 마음이 잘 맞아 결혼을 하였는데 결혼식도 정말 대충 올렸어요. 시어머니도 둘째 아들 결혼식엔 별로 관심이 없었고 시아버님도 그땐 암투병을 하셔서 몸이 안 좋으셨거든요. 하지만 아주버님네 부부는 아니었어요. 결혼을 저희가 먼저 해서 제가 아주버님 결혼 과정을 다 지켜보았는데 대기업 연구원으로 취직이 된 아주버님은 일주일에 한 번씩 선을 보러 다녔고 많게는 3번씩도 보러 다녔어요. 그러다 음대를 졸업하고 교수를 준비하고 있는 형님을 만났는데 그 당시 음대를 갈 정도니 형님네 집도 꽤나 잘 사는 집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그때부터 형님을 무슨 왕비처럼 받들기 시작했고 안중에도 없던 저를 찾아대며 형님의 시녀로 부려먹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저도 어린 나이에 그렇게 하는 게 시어머니한테 도리를 하는 건 줄 알고 예 하며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시어머니에게 이용만 당하고 있었던 거였죠. 그러면서 제가 먼저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도 시모 눈밖에 나면서 미움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 당시에 아주버님네 부부가 임신이 잘 안 돼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 제가 먼저 임신을 하니 시어머니는 그것도 마음에 안 든다며 절 엄청나게 타박하셨죠. 그렇게 저희 큰아들이 태어났는데 시어머니는 한 번을 저희 아들을 안아본 적도 이름을 불러본 적도 없었어요. 시어머니 말씀이 네 아들을 예뻐하지도 않는데 괜히 안아봤다가 네 형님이 그걸 보면 얼마나 서운하겠냐고 괜한 행동으로 오해 사기 싫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 목소리에 찬바람이 쌩쌩 부는데 차라리 날 미워하면 또 저러시네 하고 마는데 제 자식을 미워하니 저도 시어머니가 밉더라고요. 왜 아무런 잘못도 없는 내 자식을 가재미눈하고 째려보냐고요. 저도 엄마가 되니 시어머니의 이런 행동이 너무 화가 나 한 2달 동안 친정에 가 있었네요. 그땐 시어머니랑 같이 살았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사이가 안 좋은 형님도 그때 당시엔 저를 축하해 주긴 했어요. 뭐 진심이 아니었다고 해도 애기 베네저골이랑 선물까지 사가지고 와 인사치레는 했거든요. 동서는 어려서 좋겠네. 첫애를 아들까지 낳고. 축하해. 나는 이번에 박사학위만 따놓고 좀 쉬면서 임신 준비 제대로 해보려고. 나도 동서처럼 전문직이 아니었다면 바로 임신했을 텐데 교수가 아무나 되나? 할 게 많고 다 머리 쓰는 일이니 언감생신 임신 준비할 시간이 안 나. 아, 네, 그러시구나. 하긴 신경 쓸 게 한두 개가 아니죠. 암튼 감사해요, 형님. 형님한테도 곧 좋은 소식 들리실 거예요. 걱정 마시고 마음 편하게 가지세요. 그런 형님은 결국 자연 임신이 안 돼서 시험관 아기 시술로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지금도 그럴 테지만 시험관 시술이 힘들기도 하고 그 당시엔 금액도 많이 들어갔는데 부잣집 딸이니까 가능하다 싶었어요. 형님의 임신 소식을 듣고 그때 유아용품 판매점에서 일을 했던 저는 축하한다며 이것저것 아기 용품들까지 선물해 주었네요. 그렇게 형님은 딸을 낳았고 딸 하나 낳고 더 이상 임신을 안 한다며 외동으로 키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저도 임신이 돼 또 아이를 낳게 되었죠.
시어머니는 그런 제게 아주 못마땅하다는 듯이 너는 무슨 기계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고 애를 왜 이렇게 잘 갖냐? 네 형님은 그렇게 힘들게 해서 세라 하나 낳았는데 불난 집에 부채질 하냐? 작작 좀 해라. 아, 저놈의 새끼도 지 애비를 닮았나? 아주 징그러 죽겠어, 암튼. 늘 시어머니는 이런 식이었어요. 저희 남편도 모자라 저와 저희 애들한테까지 저러시는데 항상 아주버님네 부부는 최고고 저희는 찬밥 신세였죠. 남편도 이제 아이가 둘이나 있는 가장이 되다 보니 하루라도 빨리 이 집을 나가는 게 1순위 목표가 되었어요. 그리고 건강한 딸을 출산하자마자 반지하로 이사를 가면서 시어머니와 분가를 하게 되었죠. 근데 문제는 이제 시어머니 포함 아주버님네 부부까지 저희 부부를 긁기 시작했어요. 아주버님네 딸과 제 딸이 서로 2살밖에 차이가 안 나다 보니 늘 저희 딸이랑 경쟁 구도를 만들었죠. 큰애 때는 비슷한 또래가 없다 보니 그럴 것도 없었는데 저희 딸이 태어나고 아주버님네도 딸이 태어나다 보니 번번이 제 딸과 본인 딸을 비교했어요. 세라야, 저번에 학교에서 시험 본 성적표 좀 할머니 보여드려. 그리고 상장 3개 받은 것도 보여드리고. 근데 은희는 성적 우수상 같은 건 봤니? 하긴 너 하는 거 보면 받을 리가 없긴 하겠다. 매번 할머니 집 올 때마다 공부할 것도 안 가지고 오는데 학교 성적이 잘 나오겠어? 제 자식 깔아내리는 형님의 말에 저도 자존심이 무척이나 상해 제 딸 사랑을 엄청 늘어놓았어요. 우리 은희는요, 그렇게 미술에 소질이 있어서 학원 보내지도 않았는데 저번에 미술대회 나갔다가 동상 받고 그 그림 학교 강당에 액자로 걸어놨어요. 아, 동서, 그걸 지금 자랑이라고 하고 있는 거야? 하차, 우리 세라는 미술상 그까짓 거 널리고 널렸어. 하찮은 거 가지고. 아, 그걸로 은희가 서울대 미대나 갈 수 있을 것 같아? 동서, 내가 교수야. 내가 음대 교수라고. 예술 쪽이 얼마나 바늘구멍인데? 그리고 공부부터 밑바탕이 돼야지. 그거 그냥 끄적인 그림 같고 엄청 잘난 척을 떨고 있네. 아휴. 한심스럽게 한숨을 쉬는 형님 옆에서 시어머니도 맞장구를 쳤고 세라를 불러 10만 원짜리 수표를 한 장 주며 잘했다고 대단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저희 애들도 보고 있는데 말이에요.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저희 큰아들은 이런 할머니의 편애와 큰아빠, 큰엄마의 모습이 꼴보기 싫다며 사춘기 때는 아예 시댁에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저희 딸은 매번 제 옆에서 그걸 다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런 딸이 받을 상처가 얼마나 큰지 헤아릴 수가 없었죠. 그래서 한 번은 딸이 지 사촌 언니처럼 학교에서 받은 성적표를 시어머니한테 보여줬었는데 그때 딸이 받은 평균 점수를 저는 아직까지도 까먹질 않아요. 전체 과목 평균이 88.4였는데 저희 딸 간에는 처음으로 그렇게 높은 성적을 받은 거였죠. 아마 지도 할머니한테 그리고 큰엄마한테 본때를 보여주려고 제 길을 살려주려고 그렇게 공부를 했던 것 같았어요. 근데 시어머니는 그걸 보곤 이것도 점수라고 받아왔냐며 이걸 왜 보여주냐고 윽박을 지르셨고 형님과 아주버님도 그 성적표를 보시더니 아, 재수씨, 요즘 같은 때는 개천에서 용 안 나요. 그리고 지 아빠가 공장에서 일하는데 그 머리 담지 안 담겠어요? 그러니까요. 원래 애들 머리도 부모 DNA라
우리 세라는 대기업 다니는 아빠의 교수 엄마를 뒀는데 공부 쬐끔해도 그 정도 성적은 눈 감고도 받아요. 근데 은희는 좀 힘들겠다. 이것도 성적이라고 밤새 공부를 했다니. 너 니네 엄마한테 돈 있으면 과외 좀 시켜달라고 해라. 결국 그날 대판 싸우고 서로 삿대질하며 부모가 그 모양 그 꼴인데 애새끼가 잘 크겠다고 그렇게 살지 말라며 욕을 하고 뒤집어 엎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한테도 똑같은 자식인데 그렇게 차별할 거면 우리는 없는 자식 하라고 아주버님 부부한테만 부모 대우받고 효도 받으라고 하며 연 끊자고 하고 나왔어요. 17살밖에 안 된 저희 딸은 본인이 괜히 성적표를 가지고 갔다며 자기 때문에 일이 커진 것 같다고 되려 죄송하다고 하더라고요. 딸도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을까 싶어 이런 딸을 생각해서라도 시댁이랑은 정말 연락도 하지 않고 살았어요. 그러는 동안 한 3년이 흘렀는데 애들도 다 커서 큰애는 군대를 갔고 딸은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자마자 자격증을 따서 반도체 공장에 바로 취직을 하였어요. 그때 딸이 저희 부부한테 했던 말이 아직까지도 가슴을 쑤셔오는데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공부로 성공을 해서 엄마 아빠한테 꼭 호강을 시켜주고 싶었는데 결국엔 그렇게 하지 못하고 공장에 취직을 하였다고요. 할머니나 큰엄마, 큰아빠한테 부모 닮아 공장에 취직했단 소리 듣게 하지 않으려고 진짜 노력했는데 결국엔 자기도 그렇게 됐다면서요.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던지 이 애가 무슨 잘못이 있어 이런 생각을 해야 되고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되는지 그날 저희 부부는 딸을 끌어안고 부모가 못나서 그런 거라고 네가 무슨 잘못이 있냐고 한참을 울었네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매번 지하방 신세는 면치를 못하고 내 집 하나 없어서 계약이 종료될 때마다 이 집 저 집을 옮겨 다녀야 하는 게 너무 처량하고 구슬프더라고요. 게다가 잘 나가는 아주버님네 부부와는 늘 비교가 됐으니 연을 끊고 산다고 해도 늘 꼬리표처럼 그들이 따라다녀 저희를 괴롭히고 있었어요. 그날 남편이랑 둘이 나와 막걸리집에서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몰라요. 괜히 아무 잘못도 없는 남편을 탓하며 왜 시어머니는 그 모양이냐고, 왜 당신 형은 그렇게 사람이 싸가지가 없냐고, 그리고 시아버지는 왜 당신이 태어나기 전에 바람을 피셔서 여태까지 시어머니한테 눈칫밥을 먹냐고 그냥 별 얘기를 다 하며 한탄을 했었던 것 같아요. 우리 가족끼리는 참 좋은데 아무리 시댁과 연을 끊는다고 해도 끊어질 수 없는 게 부모 자식 간의 끈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거의 3, 4년 만에 아주버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남편이 일을 하느라 전화를 받지 못했는지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어쩐 일이세요? 저희한테 연락할 일이 있으세요? 재수씨, 거참. 아직까지도 그때 그것 때문에 이렇게 토라져 있으세요? 그래서 진짜로 연이라도 끊으시려고 했어요? 저도 웬만하면 연락 안 하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오늘 내일 하셔서 연락한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임종은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병진이한테도 전해주세요. 아버지가 병진이 찾는다고요. 암투병까지 하셨던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의 문매에도 꽤 오랫동안 사셨고 자식된 도리로 부모님 임종은 지켜야 될 것 같아 남편과 함께 시아버지 병원에 찾아갔어요. 시아버지는 산소호흡기로 거의 숨만 쉬고 계셨는데 남편을 보시곤 그 다음날 바로 돌아가셨어요. 시아버지께선 여태까지 집에서 아무런 발언권이 없어 말씀은 많이 없으셨지만
유일하게 남편의 편이었었는데 그런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었죠. 저희는 장례식장에서 상주로 있으면서 어쩔 수 없이 아주버님네 부부와 시모와 마주치게 되었는데 되도록이면 서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어요. 서로 사이가 안 좋으니 분명히 별소리도 아닌 걸로 감정이 상할 게 뻔했고 그렇게 되면 또 싸울 것 같아 그냥 무시하기로 한 거죠. 가뜩이나 장례식 한번 치르고 나면 가족들끼리 언성이 오고 가면서 싸움을 한다고 하던데 저희 집안은 오죽할까 싶었거든요. 다만 시모나 아주버님네 부부가 입을 닫고 있을 때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첫째 날에 아주버님한테 좋은 일 아니니 조용히 치르자고 당부를 했어요. 시모도 연세가 드시다 보니 3일 동안 이틀만 나와 계셨는데 나머지는 저희 부부와 아주버님네 부부가 상주로 밤을 샜죠. 근데 희한했던 게 조문을 오는 조문객들의 80%가 거의 다 저희 부부의 손님들이었어요. 그걸 보곤 여태 아주버님 부부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 수가 있었죠. 정말 친구도 안 오고 직장 동료들도 안 왔는데 이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하긴 하나 싶더라고요. 기껏 해봐야 형님네 친정 가족들이 전부였는데 아주버님 앞으로 화환 같은 건 몇 개 와도 조문객들은 별로 오지를 않았어요. 반면에 저희 가족은 아들, 딸 친구들부터 같이 일하는 동료들까지 와서 저녁엔 늘 자리가 없을 정도였죠. 그리고 딸이 일하는 곳에선 조화에 조의금에 물품도 보내주었더라고요. 이러니 아주버님네 부부에게 조금은 기가 사는 것 같았어요. 니들이 아무리 잘나고 잘난 대기업 임원이고 교수면 뭐하냐고요. 정작 힘들 때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저 사람들 인간성이 보였죠. 그러니 아주버님네 부부도 머쓱했는지 저희에게 들으라는 식으로 혼잣말을 하는데 우리 지인들은 다들 귀한 몸들이라 바쁘니까 여기까지 부르는 게 민폐여서 안 부르는 거잖아요? 당연하지. 솔직히 여기까지 오라고 하는 것도 민폐야. 그러거나 말거나 뭐 벌써 자기네들의 인성은 다 드러난걸요. 그런데 저희 애들은 3일 내내 자리를 지켰는데 아주버님 딸 세라는 한 번도 오지를 않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자기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오지를 않길래 제가 먼저 형님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세라는 어찌 된 게 얼굴 한 번도 안 비친대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우리 세라 바쁜 몸이라 마지막 날 올 거야. 동선 애들처럼 한가지가 않다고. 남 걱정 말고 동서 걱정이나 해. 뭐 좋은 일이라고 우리 세라까지 여기로 와서 자리를 지키라고 해. 누가 동선 애들 보고 오라고 했어? 저러고 또 빈정을 떠는데 한마디 하려고 하다가 조문객들 앞에서 언성이 높아질까봐 그냥 참았어요. 여기 전부 저희 부부 손님들인데 이런 손님들 앞에서 싸우면 제 얼굴에 제가 침을 뱉는 꼴이니 그냥 참았죠. 그래서 저 혼자 생각하길 세라도 대학생이 됐을 테니 학교 문제 때문에 올 수가 없나 보다 싶었어요. 근데 학교 때문에 못 오는 줄 알았던 세라의 사정을 장례식장 화장실에서 우연히 듣게 되었죠. 조문을 왔던 형님의 지인 2명이 세라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까 세라 엄마 얼굴 봤지? 난 오늘 그 얼굴 보려고 일부러 온 거야. 원래는 안 오려고 했는데 맨날 잘난 척 하다가 자기 딸 대학도 못 보내고 오수까지 시키는 거 아니야? 그거 골려 먹으려고. 아이, 나도 봤어.
아직도 세라 수능 공부하고 있냐고 물어보니까 세라 엄마 얼굴이 새빨개지는 거 봤지? 뭐 서울대 영문학과 보낸다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지금은 결국 치지도 못하는 피아노까지 치고 있다며. 그걸로 대학 보낸다고. 그러게 말이야. 자기가 음대 교수라고 자기 딸은 다른 거 시켜서 성공하게 만든다더니 결국 피아노 치게 하네. 암튼 꽃이다 꽃이어. 나는 조의금 10만 원 내고 코미디 한 편 본 거 같아. 가서 딴 엄마들한테도 말해주자고. 그 말을 듣는데 조금 놀랐지만 한편으론 저도 같이 고소하다 싶었어요. 그렇게 옛날부터 잘난 척하면서 내 딸하고 비교질이나 하더니 애 아주 잘 키웠네 하는 비꼬미 먼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왠지 모르게 웃음도 났어요. 제가 못됐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건 조카에 대한 것보단 순전히 아주버님네 부부에 대한 통쾌함이었죠. 그런데 그것도 잠시 제가 화장실에 갔다 오니 세라가 와 있더라고요. 살은 얼마나 쪘는지 몰라볼 정도로 쪄 있었고 5만 가지 인상을 다 쓰고 있더군요. 저는 그런 세라에게 오랜만이라고 인사를 했는데 저를 위아래로 쳐다보더니 제 인사를 그냥 무시하더라고요. 그걸 본 저희 아들도 어른이 먼저 인사를 하면 대답은 해야 될 거 아니냐고 했죠. 그러니 세라가 내가 인사하기 싫다는데 뭔 상관? 급 떨어지는 사람이랑 말 섞어서 오염될까봐 안 하는데 뭔 상관? 정확히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정말 싸가지가 없다 이렇게까지 없을 줄. 어쩜 자기 부모를 빼다 박았는지 저희 아들도 씩씩대며 지금 뭐라고 했냐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형님이 저희 아들에게 다가가 어디 어른들 있는 데서 언성을 높이냐며 이런 데서 못 배운 게 티가 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 말 듣고 가만히 안 있었죠. 못 배운 게 티가 난다고요? 그럼 세라는 그렇게 잘 배워서 말을 저따위로 해요? 세라 지금 오수하고 있다면서요? 그럼 2년째 나온 저희 아들보다 학력이 짧네요. 누가 누구 보고 못 배웠다고 하고 있어요. 세라, 너 무식해서 이러니? 제 말에 형님은 얼굴이 새빨개져 주먹까지 쥐었고 세라는 지성에 못 이겨 안고 있던 방석을 제 얼굴에 던지며 입 닥치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살다 23살짜리한테 이런 경우를 다 당하는데 거기서 형님은 자기 애를 말릴 생각도 안 하고 더 저한테 뭐라고 하더라고요. 어디서 그딴 소리를 짓거리냐며 본인 애가 저 따위한테 그딴 소리를 들을 사람이 아니라고 비명을 질렀어요. 결국엔 장례 마지막 날 불안불안하게 외줄타기를 하듯 싸우지 말자고 했던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것도 생각보다 더 크게 말이에요. 저희 남편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며 세라 뺨을 내리치려고 하자 그걸 보고 있던 아주버님이 저희 남편에게 주먹 다짐을 하고 그야말로 난장판이 되었죠. 결국 시아버지의 장례 마무리는 저희 네 식구와 시어머니만 했어요. 그렇게 장례가 끝나고 들어온 조의금으로 장례식 비용과 밥값을 주려고 하는데 원래는 이 돈도 아주버님과 반반하기로 했었는데 싸우는 바람에 저희가 다 냈어요. 뭐 밥값이야 저희 손님이 많았으니 저희가 내도 상관은 없었지만 장례 비용은 정확히 절반 받아야 될 것 같아 시어머니에게 이 얘기를 하니 시어머니가 대뜸 이러시는 겁니다. 네 아버지가 죽기 전에 2억 주고 갔다. 거기에 네 목 1억 있는데 그거 받아가면 되지. 뭘 그렇게 네 형한테까지 장례 비용을 싹 다 뜯어가려고 해? 그깟 몇백만 원 내놓으라고 네 형 스트레스 주지 마라. 아주 내가 가만 안 둬? 하는데 그 소리에 저랑 남편은 벙쪄서 서로 얼굴만 쳐다봤어요. 저희는 2억이라는 존재가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하마터면 그 돈도 아주버님 부부에게 온전히 뺏길 뻔했는데 시어머니의 생각 없이 내뱉은 말에 그 존재를 알 수 있었죠. 어떻게 사람들이 그걸 알고도 입을 싹 닦으려고 했는지 너무 괘씸해서 그 다음날 바로 1억을 달라고 아주버님께 연락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부터 이 사람들 연락이 안 되는 겁니다. 집에 찾아가도 집에 없고 시어머니에게 물어도 갑자기 모르쇠로 일관을 하는데 직장에 찾아간다 반 협박식으로 얘기를 하니 어렵게 연락이 닿았어요. 그러니 아주버님과 형님은 계속 세라의 입시가 끝나면 그때 준다는 소리만 하더군요. 본인네들 사정 좀 봐달라며 지금은 세라한테 온전히 집중을 하고 있어서 뭘 못하고 있다며 입시가 끝나는 대로 정리해서 바로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잠자코 기다리고 있었는데 기다린 이유도 괜히 자극했다가 돈을 아예 안 줄까봐 치사해도 5개월만 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약속한 날이 와서 아주버님 부부에게 연락을 하니 또 금방 말을 바꾸며 그 돈이 시어머니한테 가 있다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2억에 대한 본인의 몫도 있으니 일단 그 통장을 달라고 했다는데 벌써 본인들 손에선 떠났다고 시어머니한테 가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이 사실인지 삼자대면을 하자고 하였어요. 그렇게 약속을 잡고 시모를 찾아가려고 하는데 저희 딸도 같이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어렸을 땐 아무런 힘도 없고 어른들 말에 끼어들 수도 없어 항상 당하기만 했었는데 이젠 지도 다 컸고 저희 대신 불리한 상황이 오면 따져주겠다고 하여 같이 가게 되었죠. 시댁에 가자마자 저희는 2억이 든 통장부터 확인을 하자고 하였어요. 그러니 시어머니가 대뜸 그 돈 이미 다 쓰고 없다. 엄연히 영감이 나한테 남긴 돈이다. 나 죽기 전까지 쓰라고 줬던 돈이었다고. 근데 그 돈을 왜 니들이 탐내? 그렇다고 니들이 나 죽기 전까지 데리고 살 거냐? 겉도 아니잖아. 시어머니의 적반하장에 기가 차 빨리 통장 보여달라고. 안 그러면 법적으로 민사소송할 거라고 길길이 날뛰니 시어머니가 기가 차는 소리를 또 하기 시작하는데 그 돈으로 아주버님 딸 세라의 입학 선물을 사줬다는 겁니다. 우리 세라가 멀리 있는 학교에 붙어서 통학을 해야 되는데 내가 장하다고 차 한 대 사줬다. 1억 3천만 원짜리 외제차 사줘서 그 돈 다 쓰고 세금까지 내니까 단돈 2천만 원 남았어. 내가 다 썼다는데 뭐 어쩔 거야? 아나무인의 적반하장으로 돈이 없다고 하는데 삼자대면을 하자고 한 아주버님네 부부는 올 생각도 하지 않고 저희만 애가 타고 있었어요. 그러니 저희 딸이 그런 시어머니에게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할머니한테는 큰 집 식구들만 자식이냐고, 평생을 그러시더니 할아버지가 남긴 돈까지 그렇게 써버린 거냐고 울고불고 했어요. 하늘에서 이 사실을 할아버지가 알면 얼마나 노할 일이냐고 빨리 내놓으라고 하는데 시어머니는 저희 딸을 있는 대로 노려보곤 그럼 너도 대학에 가라며 대학 가면 입학 선물 줄 테니 그렇게 억울하면 대학을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보고는 자기 돈을 다 빨아먹으려고 한다며 불효자도 이런 불효자가 없다고 동네방네 떠들어대기 시작하는데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나가라고 등을 떠밀어댔어요. 저희 딸은 끝까지 문을 잡으며 나가지 않겠다고 하니 시어머니가 갑자기 현관문에서 낡아 빠진 운동화를 집어들더니 저희 딸을 마구 내려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찐득이 같은 것들. 그럼 이거라도 먹고 떨어져. 네 사촌 언니는 대학생이라서 차 사준 거고 너는 콩순이 아니냐? 넌 걸어서 다니니까 이 신발이라도 갖고 가 그럼.
이거라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떨어져 나가라고. 이것도 네 큰엄마가 나한테 준 명품 신발이야. 너한텐 이 신발도 아깝다. 계속 내리치시는데 저희 딸이 아파하며 문에서 손을 놓자 그 신발을 집어던지고 문을 잠가버렸어요. 저는 이런 시모의 태도에 너무 열이 받아 그만 이성을 잃었고 형님의 신발이라고 하니 그 신발을 집어들어 갈기갈기 찢어버리려고 사정없이 막 짓이겨댔어요. 그러니 신발 안에 있던 깔창이 툭 하고 떨어져 나갔고 깔창과 함께 시커멓게 물든 종이도 하나 떨어져 나오는 겁니다. 그걸 저 말고 남편과 딸도 보았는데 딸이 그걸 집어든 후 종이를 펼쳐 심각한 얼굴로 보더니 이내 다른 쪽 신발의 깔창도 뒤집더니 또 다른 종이를 발견한 겁니다. 그리곤 저와 남편을 번갈아 쳐다보기 시작하는데 저는 그게 뭐냐고 하니 딸이 손을 벌벌 떨며 계약서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딸에게 건네받은 그 종이를 보게 되었는데 세상에 그 종이는 딸의 말대로 계약서였는데 형님이 자기 딸인 세라 고등학교 선생님과 한 계약서였어요. 그리고 그 내용은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세라에게 시험지를 주는 대신 돈을 받는 그런 계약서였죠. 사립학교에선 종종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들었지만 그게 저희 형님이 이런 짓을 하고 있을 줄은 몰랐어요. 계약서엔 지장과 인감도장 그리고 자필 사인까지 되어 있었는데 저희는 이 계약서를 들고 아주버님네 부부가 아닌 바로 세라가 다녔던 고등학교를 찾아가 교장을 만나 이 일에 대해 이야기를 했고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당장 언론에 보도를 한다고 하였어요. 그러니 그 지역 사립학교로 꽤나 유명했던 그 학교 교장은 당장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였고 저희는 그 계약서에 복사본을 들고 형님네 부부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복사본 계약서를 들이밀며 이미 다 학교 찾아가서 이야기 끝냈고 당신도 곧 경찰 조사 받을 거라고 했어요. 이게 당신네들의 더러운 뒷모습이라고 하니 형님은 이걸 어떻게 발견했냐며 말도 안 된다고 막 비명을 지르며 머리까지 쥐어뜯기 시작하는데 본인의 치부가 다 드러나니 저런 밑바닥이 보이는 것 같았죠. 알고 보니 형님은 하도 그런 모종의 계약을 많이 하다 보니 그 계약서를 신발 깔창에 넣어놓은 것도 잊어버린 채 시모에게 그걸 신으라고 줬던 거였어요. 시모도 그 신발을 자랑용으로 내놓기만 했지 그동안 신지도 않은 거였죠. 결국 형님과 거래를 했던 그 학교 선생은 본인의 잘못을 일부만 시인하며 법적인 절차를 밟았고 형님 또한 계속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에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세라는 그 고등학교의 졸업이 취소되면서 대학 입학도 무효가 되었어요. 그 지방 음대도 형님 백으로 간 건 아닌가 저는 아직까지도 의문이에요. 그렇게 아주버님은 시어머니가 세라한테 사준 외제차까지 팔고 그 동네를 도망가듯 야반도주를 했다는데 시어머니도 그날 이후 자기가 가장 아꼈던 큰아들의 몰락을 지켜보면서 자기가 본인 큰아들네 집을 망쳤다는 자책감에 사람답게 못 살고 있다고 친척분에게 전해 들었어요. 어쩌면 그토록 밉고 그토록 싫었던 시어머니가 저희한테 크나큰 선물을 주셨는지도 몰라요. 1억을 잃고 더 많은 걸 얻게 된 사건이었어요. 이런 성적 위조가 빈번하다고 언론에서나 들었지 형님이 이런 짓을 할 줄 꿈에도 몰랐네요. 애한테 맞지 않은 옷을 입히려고 한 형님의 욕심과 화가 불러일으킨 일이었어요. 결국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사람이 죄는 짓지 말아야 된다는 걸 알게 되었고 손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는 것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어요. 그날 이후 저희 네 식구들은 크게 달라진 거 없이 소소하게 살고 있는데요. 이런 가난하고 미래가 없어 보이는 삶도 결국엔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삶의 가치를 생각하며 행복하게 살려고 합니다. 제 긴 이야기 들어주시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